예, 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뉴스 리터러시 수업과 함께 디지털 시민으로 바로서기 사례를 발표할 관인고등학교 교사 최동민입니다. 오늘 발표는 예비 성인을 위한 뉴스 리터러시 수업의 제작 동기, 제작 과정, 실행 사례, 성과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 성인을 위한 뉴스 리터러시 수업의 제작 동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전교생이 88명의 작은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3명의 고3들이 학교를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 학교를 떠나는 일은 조금 특별한 일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학교가 세상과 만날 수 있는 하나뿐인 곳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학교 밖 세상은 너무 거친 곳이 아닐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비 성인을 위한 뉴스 리터러시 수업에 도전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외지의 작은 방에 누워 휴대폰 뉴스를 통해 세상을 배울 아이들에게 뉴스를 읽으며 고민했던 경험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요. 자, 이제 예비 성인을 위한 뉴스 리터러시 수업의 제작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언어와 매체 수업 시간에 미디어 수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보는 활동이 수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삶으로 이어질 수 없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을 비롯해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 실태를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2019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들은 궁금하면 포털 검색을 한다고 하는데요. 포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꼼꼼히 따져보고 분별하면서 읽는 청소년의 비율은 높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를 바탕으로 예비 성인을 위한 뉴스 리터러시 수업의 목적을 설정했는데요. 바로 뉴스 리터러시 수업과 함께 디지털 시민으로 바로서기입니다. 뉴스 리터러시 수업은 뉴스를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자세를 익히는 수업, 그리고 디지털 시민은 디지털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업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예비 성인들이 뉴스와 뉴스 미디어를 이해 및 활용해서 뉴스의 생산과 유통에 책임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뉴스 이해, 뉴스 생태계와 미디어 이해, 뉴스 활용, 뉴스에 대한 책임과 권리, 이렇게 4가지 수업 목표를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인 뉴스 이해를 주제로 1에서 2차 시에는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의 얼굴 꼭 필요할까라는 핵심 질문으로 좋은 뉴스와 좋지 않은 뉴스를 분별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목표인 뉴스 생태계와 미디어의 이해를 주제로 3에서 4차 시에는 내가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왜 이 뉴스가 보일까를 핵심 질문으로 뉴스 이용의 개인화 현상의 원인과 뉴스 알고리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토론하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 주제인 뉴스 활용에서 5에서 7차 시에서는 하루 만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여론조사 이유는 무엇일까를 핵심 질문으로 예비 유권자인 학생들과 함께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련 이슈에 참여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8에서 10차 시에는 노동 관련 보도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라는 핵심 질문을 바탕으로 예비 노동자인 학생들과 각종 글로벌 이슈 중에서 플랫폼 노동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번째 목표인 뉴스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주제로 11에서 14차 시에는 우리 학교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기사로 써보면 어떨까라는 핵심 질문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작성한 기사를 학생의 안건으로 제출해서 학교가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뉴스에 대한 적극적 참여자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소양을 함양하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15에서 16차 시에는 악성 댓글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핵심 질문으로 뉴스의 이용, 공유, 전파, 생산 과정에서
책임과 예절을 익히고 실천하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전체 16차시 수업 중에서 가장 앞에 1에서 2차시의 수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뉴스 이해를 주제로 한 수업을 구상하면서 학생들이 한 뉴스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범죄자를 더 세게 처벌해야 된다. 내 주변에서 범죄자를 없애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범죄자에 대한 혐오, 감정을 많이 이제 공유하는 걸 보았는데 그에 비해서 이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감정을 공감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범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는 그런 비판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뉴스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일까? 국민이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수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이 본 수업의 목표는 뉴스 내용을 평가해 좋은 뉴스와 좋지 않은 뉴스를 분별할 수 있다인데요. 1차 시에서는 학습지 2-1번에서 범죄자의 일상 관련 영상 시청 후에 범죄자의 일상을 알 필요가 있을지, 알 필요가 없는 것을 알게 하는 것도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인지, 어떠한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인지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했습니다. 2차 시에서는 핵심 질문에 나온 사항을 학생들과 함께 토론했는데요. 2차 시 학습지 2-3번에서 있었던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측에 보시면 활동지에서 사진이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상단의 가나 다의 경우에 범죄자의 사진을 크게 찍어 놓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진 나는 취재진에 둘러싸인 범죄자의 전신을 작게 찍되 범죄자의 얼굴을 가린 사진입니다. 저는 이 2가지 유형의 사진을 활용해서 이 2가지 유형의 차이점과 차이점을 둔 목적이 무엇인지 추론해 보도록 해서 학생들이 그걸 각각 쓰고 모둠별로 답변을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가나다 사진에 대해서 1, 2, 3, 4 모둠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가에서 다의 사진은 알 권리를 가장해서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얻고 가해자에 대한 비난 여론 조성 과정에서 언론사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할 수 있었고요. 피해자의 회복에는 관심이 적어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라 사진에 대해서 5, 6, 7 모둠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 라 사진은 범죄자를 촬영하기 위한, 즉 특종을 통해서 언론사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언론의 관심을 좀 비판적으로 보게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피해자의 회복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치면서 학생들에게 이번 수업을 통해 자신의 어떤 점이 변화되었는지 질문했는데요.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A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범죄 관련 내용을 배우기 전까지 기사에 실린 범죄 내용이 어떤지, 어떻게 작성되는지, 그리고 그 기사를 쓴 기자의 의도는 무엇인지까지는 생각도 안 하고 보지도 않았는데 이 수업을 계기로 범죄 관련 내용을 어떻게 듣고 보면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안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학생 B의 경우에는 평소에 나도 이러한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아픔이나 권리 등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고 무조건 가해자 얼굴 등 신상에만 신경을 썼는데 사람들이 가해자에게만 신경을 쓰게 만드는 언론의 모습에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었고 범죄 보도에 대해서 좋은 보도와 나쁜 보도가 어떤 건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비 성인을 위한 뉴스 리터러시 수업을 통해서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탐구를 진행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를 기반으로 정책 제안 등의 사회 참여 요소를 더해서 예비 성인을 위한 뉴스 리터러시 수업을 조금 더 체계화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